입니까?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잊어버릴만 하겠죠? 제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여기 몇 개월을 방치했더니 여기저기 뒤틀리고 고장난 곳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는데 그동안 정신없이 이렇게 바빴고, 그런데 아직도 한두 가지는 해결이 안 되고 머리를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원래 정기적으로 한 번씩 살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안 살피고 이제 방치를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자, 오늘은 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요 며칠 사이에 조금 내렸다 하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여론의 속성, 이 고공행진을 할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겠냐, 그것을 국민은 어떻게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생각해 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문 대통령은 여론을 앞세워 가지고 일단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장관도 여론이 따르니까 또 강행도 하고 임명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국갤럽 지난 13일 그리고 15일 조사입니다. 성인제 1,003명 대상 여론조사에 이거 95% 신뢰 수준 표준 오차가 3.1이니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우리는 이제 패스하고,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균 긍정평가 83%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국 83%라는 겁니다. 이거 평균치가 83%라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데, 왜 어마어마한가 들여다봅시다. 지역별로 하면은 광주 전라 지역이 긍정평가 99%입니다. 그렇다면은 100명이 모이면 거의 100명이 모두 좋다, 잘한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제 지금 말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광주 전라 지역에 사신 분들 어떻습니까? 주변에 이야기해보면 어떻던가요? 100이면 100 모두 찬성하던가요? 좋다 그러던가요? 이제 광주 전라 지역이 긍정평가가 이제 가장 높은데 99%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같은 형제 가족도 이야기해 보면은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 물론 그렇지 않고 모두 일치되고 동네도 다 일치되고 그 지역이 거의 일치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말없이 지켜보고 아니다 하는 사람도 늘 있어요. 애로부터. 그런데 99%는 아무튼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서울이 80%예요. 인천, 경기 84%. 이건 더 높죠? 대전, 세종, 충청이 78%입니다. 가장 낮다는 곳이 대구, 경북인데 76%예요. 부산, 울산, 경남 77%입니다. 76%, 77%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4명이 가면은 3명은 좋다, 잘한다 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정말 분위기 되면은 주변에 이야기해 보면은 모두가 잘한다 그렇게 들릴 겁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여론조사 상으로는 또 자기 뜻을 그래도 이렇게 전하니까 표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변에 서로 이야기하고 만났을 때 분위기가 압도적이면 생각이 있어도 입 꾹 닫고 말 못하겠죠? 대체로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한 분위기인데, 자,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그러면 긍정평가가 높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믿고 싶습니까? 믿어집니까? 아니면은 믿고 싶지 않습니까? 또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대통령들 초기에는 모두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으니까. 이제 보통 한 달 딱 이렇게 되면은 기대가 한참 시작이고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로 모두 높긴 했어요. 그럼 역대로 옛날에는 어느 정도 높았는가 이따 좀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령별로 이 직무수행 긍정평가도 40대 이하에서는 90% 초반, 그렇게 완전 그냥 천하통일 한택입니다. 이거 50대에서는 73%, 60대 이상에서도 69%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70%죠? 참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제 자기 주변에, 자기 동네에, 자기 연령에 이제 이야기해보면 어떻던가요, 여러분? 저 멀리까지는 놔두고 때 대통령 초기 지지율을 한번 봅시다. 노태우 전 대통령 57%입니다. 그렇게 처음 딱 시작할 때는 높죠.
그런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높아요. 71%. 그러면 왜 그렇게 높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군사 독재는 끝나는가 보다. 이제 이런 시점에서 국민 전체의 기대가 한껏 높았을 때죠. 그러니까 저 정도 나와도 초기에는 그럴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그 당시는. 그리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71%입니다. 왜 이때도 높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굉장히 참 힘들게 당선됐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높을까? 높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전에 IMF가 터져가지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어받아서 IMF를 벗어나니 회복하니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IMF 참 그 순간에는 전 국민이 놀라고 비탄에 젖었습니다. 나라가 정말 망하는가 이래가지고. 왜? 그거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그런 시점,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기대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특별한 게 이제 없었기 때문에 60%선, 이명박 전 대통령 52%선입니다.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굉장히 압도적으로 당선됐잖아요.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도 52% 나와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51.6%로 당선됐던가 그렇죠. 그래도 44%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시당초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이러면 오히려 낮아졌네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압도적으로 당선 안 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초기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네요. 자, 문재인 대통령 83%입니다.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큰 이슈는 사실 없지 않냐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는데 탄핵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온갖 어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거. 그러한 바탕에서 저 정도로 고공으로 나온다. 참 아무튼 간에 국민 전부가 실제적으로 저와 같이 기대를 걸고 모두 지지를 하고 긍정으로 평가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그러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앞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부담. 그 기대를 다 충족시켜 줘야 될 테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로 어떤 분위기를 타고 휩쓸리고 그렇다면은 그것도 걱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유로운 세상이다 보니까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편도 갈리고 그렇거든요. 때로는 모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현상이 모두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사회적인 위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라면, 실제가 아니라면, 아닌데 이렇다면 그것도 문제지만은 실제라도 걱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획일적으로 간다는 사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고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되고 그것이 파워고 이런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뒤에 나중에 큰 부담이 되고 큰 짐이 되고 바위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또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사실은 여론조사일 뿐이고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렇다. 이래도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분위기로 모든 걸 시종 끌고 가니까 어찌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이래도 큰일이고 저래도 큰일이죠. 어찌됐든.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론이 이러니까 여론이 지금 몇 프로니까 하면서 그랬잖아요. 거기 숨도 못 쉬게 만들잖아요. 선거 때는 안 그랬던가요? 여론이 이러니까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도대체 대한민국이 여론이란 그물에 쌓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물론 이 마술봉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또 쉬운 마술병이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를 하겠다. 남북 간에 대화하고 또 유대 강화하고 뭐 한마디로 퍼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여론이 70% 찬성이다. 국민이 환영한다. 그럼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어떤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합니다. 남북 간에는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로 와야 된다. 전쟁은 싫다.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 이렇게 시위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타 언론에서 지원사격 좀 해주고 또 여론조사 해보니까 국민 지지율이 75% 나왔어요. 그러면 또 명분되고 좋지 않습니까? 이래서 요술봉, 마술봉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가정이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여론이 정치를 알아서 한다. 이거 너무 위험해요. 저 과거에 왕궁에서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 당시는 이제 난제가 많으면은 운해 이런 데 많이 맺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는 게 뭡니까? 용하다는 점쟁이, 용하다는 무당. 이런 경우가 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좀 안 풀리면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쪽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립니까? 무당이 다스립니까? 앞에서 왕이 진두지휘하지만은 무당이 다스린 것 같이 돼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실제 그런 애가 많았고 그래가지고 잘된 나라는 또 없었죠. 그래서 여론이라는 마술봉이 지나치게 커지고 지나치게 힘을 발휘하면 월권이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서로 평등하게 형평성 맞게 서로 상호 조화 속에 견제 속에 이렇게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를 붙든 어느 한쪽으로 힘이 몰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여론이라는 이런 애매한 추상적인 게 무엇을 좌우한다. 그것도 곤란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그래도 국민이 지혜롭게 벗어나야 되는데 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론이 왜 문제인가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론 지지가 높고 여론이 국민이 원하고 이것이 전부 정도고 맞고 뒤에 후유증이 없고 그럴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론이 모이는 곳이 힘은 될지라도 그것이 국가적으로 바른 길이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론 형성은 어디서 할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룹으로 여론은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보편적인 어떤 좀 공식적이랄까 그런 여론, 그거를 어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여론조사에서 이래 나왔다. 이건 믿든 안 믿든 그걸로 확인하는 길이 있죠. 그건 공식이니까요.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저 네이버다 어디다 기사 밑에 댓글들 보면 나오죠. 댓글이 뭐 10,000개도 달리고 3,000개도 달리고 500개도 달리고 그러겠죠. 관심도가 높으면 많이 달린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추천이 나오고 그 추천받은 글 내용이 뭐냐, 이제 이런 걸로 쭉 보면 여론이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언론에서 매일 시간 뿜어내는 그 기사 타이틀 내용, 이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무더기로. 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이것이 여론을 또 항배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직적이든 아니면 조작적이든 어쨌든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언론의 그 홍수, 그 영향을 국민들은 많이 받아요.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젖어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방향을 보면 여론이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만 잘 다루면은 여론은 문제 없겠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 다룬다면은, 말하자면 많은 언론기관, 또 여론조사 기관,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 이런 데만 잘 다루면 여론은 항상 압도적으로 잡을 수 있다. 내부는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여론 이야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실제 여론은 그거하고 반대일 수도 있다 이거지요. 진짜 여론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네이버 댓글 한번 볼까요? 댓글 보면 호감순 해가지고 추천 많이 달리고 받은 그런 글이 위로 뜹니다. 호감순으로 보게 되면. 그럼 보면은 별것도 아닌 댓글에 추천이 수백 개, 어떤 때는 1000개, 2000개 막 달려요. 그런 거 여러분 의문 안 갑니까? 내가 전에 테스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어떤 기사가 뜨는 걸 기다렸다가 댓글을 잘 써놔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엉뚱하게 써놔보기도 하고 좀 자극적으로 써놔보기도 하고 이렇게 올려봅니다. 그러면은 거기 추천이 달려요. 그 추천은 이제 맨 처음에 올린 글 이런 데 유리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추천은 수십 개, 그냥 50개, 60개 그렇게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평균치가. 그게 그렇게 몇 시간이고 가더라고요. 그 상태를. 그런데 뒤에 어떻게 보면 수백 개짜리, 1000개짜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난 여러 번 테스트 해봐도 그렇게 수백 개, 수천 개 이건 잘 인정이 안 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댓글을 재밌게 읽어보신 분들도 막 추천한다 뭐한다 안 하면서 많이 읽어봅니다. 참 추천이 어떻게 보면 인색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댓글 볼 때 재밌게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볼 때마다 추천 열심히 합니까? 아니면 좀 어떨 때는 신심남을 안 할 때는 대충 보고 그렇습니까? 아마 많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수백 개, 수천 개 나온 게 참 의아한 경우가 나는 계속 많았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시간 날 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급속하게 그런 현상이 날 때가 있어요. 막 엉뚱한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현재 기사하고 그 전에 올라왔던 글하고 다른 반대 글이 폭포처럼 올라오는데 좀 있으면은 그 올라온 글에 끝없이 추천이 달린다는 것이죠. 폭발적으로. 그런데 그게 시간이 언제 주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물론 어쩔 때는 낮에도 있고 뭐 그런데 이 밤 12시 넘고 한참 지나서 그럴 때 좀 더 한 것 같고 특히나 날이 뜨기 전에 새벽에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전에 새벽에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보니까 엄청나게 달려가지고 그 변화를 줘버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속으로 결론이 이거는 댓글 조작 부대가 있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뭐 북한 사이버 전사 해가지고 북한 쪽에서 그 군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 나와서 정말 전문적으로 그 개입하고 조작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게 실제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조직적인 그런 게 없고는 그렇게 대량으로 달리겠냐 나는 그런 의문을 전에 가졌다는 것이죠. 뭐 그 뒤로는 또 바쁘고 내 마음속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해서 그 뒤로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내 말을 듣는 분들 중에 시간 있거나 관심 있고 궁금하신 분들 한번 지켜보세요. 요즘 스마트폰 좋잖아요. 딱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언제 남이 다 잠들어 있을 때라든지 그럼 6시, 새벽 6시라든지 뭐 이럴 때 좋을 거 아니에요. 5시도 찍어본다든지. 아무튼 자기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에 한번 지켜보고 촬영해 보시면은 그 댓글 추천이 증가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폈던 거 벌써 3년 전인가 그래요. 그때 좀 촬영 좀 해놨을 건데 뭐 그때는 또 그런 거 할 줄도 몰랐고요. 아무튼 얼마든지 그것이 조작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다고 나는 봐진다 이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일반 시민들 그렇게 이 추천에 인색합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조직적으로 일시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한꺼번에 아주 이를 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 않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의심받는 대상이 바로 이제 북한 사이버 전사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속 될 때 그 여론에 영향을 미치냐 미칩니다.
장기적으로 반드시 미칩니다. 더더구나 국내 대형 사이트들의 모두 따리를 틀고 거기서 들어앉아가지고 조직적으로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든지 여론을 왜곡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온 것이 이건 짐작입니다. 어디까지나. 한두 해겠냐? 한두 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참 저런 부분. 그 다음에 언론에서 여러분 탄핵 때도 보셨지만은 언론이 한쪽으로 막 쏟아내는 걸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향력. 아무튼 간에 또 그리고 여론조사 끝없이 나왔죠. 지금 5개월, 6개월 동안 여론조사 어떻게 몇 프로 나왔는데 그거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걸 전혀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 공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니까. 또 선거법에는 선거 기간에 반드시 뭐를 이야기할 때는 그걸 근거로 말해야지 다른 걸로 말할 수가 없게 딱 법이 돼 있어요. 언급이 돼야 돼요. 누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딱 코를 끼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한테. 네, 그래서요. 실제로 국민 지지율이 그렇게 높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각자 집단마다 남녀노소 모든 부분에서 자기 나름대로 꿈을 꾸든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긍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실제로 인정해놓고 볼 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많은 원한 기대를 다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건 능력을 떠나서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갈수록 기대에 못 미친다 할 때는 그 여파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이제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이 초기 높았지만 많이 뒤에 가면 이제 무너졌잖아요. 왜냐하면 기대가 높으면 또 그만큼 무너지는 것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 기대를 부응해서 다 만족을 시키고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그게 또 얼마나 힘듭니까? 국민의 마음은 언제 또 변해버릴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 한국당 뭐 당대표 뽑는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 야당이 정말 살아남으려면은 눈앞에 즉흥적인 것보다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 미래에 큰 판도 변화를 줄 그 법이 만들어진 걸 세심히 심사해 가지고 막을 건 막고 고칠 건 고치고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장에 모든 게 여론으로 끝나는 세상이 되니까 반드시 여론조사 기관, 그 다음에 포탈, 그리고 언론기관 등등이 공정게임을 하도록 모든 법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내놔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게 안 된다면은 발버둥을 쳐도 그 파도를 못 이긴다는 것이죠. 그 파도를 휩쓸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댐을 잘 쌓아놓고 그만 툭 터지고 그렇게 되겠죠. 충류할 때 툭툭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돌아보면 허망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애를 썼지만은.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또 각계각층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것이겠구나 하고 그런 거 다 바로잡아야 된다 봅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원하는 건 수없이 가지가지입니다. 그 가지가지인데 그것을 충족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습니까? 재원은 또 얼마나 많이 동원돼야 되겠습니까? 어디 저 동해바다 아니면 남해바다에서 유전이 터지든 뭐가 터져서 펑펑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또 어떤 일을 하려면 세금 걷어서 할 거 아닙니까? 세금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는지 모르지만은 월 계산해서 가계부 적어보면 나가는 것이 자꾸 증가한단 말이에요. 뭐 반찬값이 올라가도 올라간다든지 전기세가 올라가도 올라간다든지 뭐가 모이면 이제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고야 그 많은 원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모두가 골고루 잘 살게 만들려면 결국은 파이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다 중산층 되고 이렇게 파이가 커져야 되죠. 그러면서도 치우치지 않게 공평하게
나눠 먹을 수 있게끔 배분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막 퍼주고 나눠주고 이제 포퓰리즘이죠. 우선 당장 그게 달잖아요. 막 퍼준다 준다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기를 모아서 이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 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건 다 같이 무너지는데 두 길 중에 하나지요. 막 퍼줘가지고 망하든 말든 같은 인기는 얻을 수도 있겠고, 그 반대로 모두가 같이 커지는 거, 이 길도 있겠고 그렇겠죠. 이 고공행진, 여론, 이 함정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 고공행진 계속 하려면은 그냥 맨입으로 되질 않아요. 오늘은 여론이 뭐가 문제냐? 이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능력을 떠나서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갈수록 기대에 못 미친다 할 때는 그 여파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이제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이 초기 높았지만 많이 뒤에 가면 이제 무너졌잖아요. 왜냐하면 기대가 높으면 또 그만큼 무너지는 것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 기대를 부응해서 다 만족을 시키고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그게 또 얼마나 힘듭니까? 국민의 마음은 언제 또 변해버릴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 한국당 당대표 뽑는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 야당이 정말 살아남으려면은, 눈앞에 즉흥적인 것보다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 미래에 큰 판도 변화를 줄 그 법이 만들어진 걸 세심히 심사해 가지고 막을 건 막고 고칠 건 고치고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장에 모든 게 여론으로 끝나는 세상이 되니까 반드시 여론조사 기관, 그 다음에 포털, 그리고 언론기관 등등이 공정게임을 하도록 모든 법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내놔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게 안 된다면은 발버둥을 쳐도 그 파도를 못 이긴다는 것이죠. 그 파도를 휩쓸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댐을 잘 쌓아놓고 그만 툭 터지고 그렇게 되겠죠. 충류할 때 툭툭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돌아보면 허망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애를 썼지만은.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또 각계각층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것이겠구나 하고 그런 거 다 바로잡아야 된다 봅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원하는 건 수없이 가지가지입니다. 그 가지가지인데 그것을 충족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습니까? 재원은 또 얼마나 많이 동원돼야 되겠습니까? 어디 저 동해 바다 아니면 남해 바다에서 유전이 터지든 뭐가 터져서 펑펑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또 어떤 일을 하려면 세금 걷어서 할 거 아닙니까? 세금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는지 모르지만은 월 계산해서 가계부 적어보면 나가는 것이 자꾸 증가한단 말이에요. 반찬값이 올라간다든지 전기세가 올라간다든지 뭐가 모이면 이제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고야 그 많은 원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나중에 큰 부담이 되고 큰 짐이 되고 바위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또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사실은 여론조사일 뿐이고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렇다. 이래도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분위기로 모든 걸 시종 끌고 가니까 어찌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이래도 큰일이고 저래도 큰일이죠. 어찌됐든.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론이 이러니까 여론이 지금 몇 프로니까 하면서 그랬잖아요. 거기 숨도 못 쉬게 만들잖아요. 선거 때는 안 그랬던가요? 여론이 이러니까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도대체 대한민국이 여론이란 그물에 쌓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물론 이 마술봉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또 쉬운 마술병이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를 하겠다. 남북 간에 대화하고 또 유대 강화하고 뭐 한마디로 퍼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여론이 70% 찬성이다. 국민이 환영한다. 그럼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어떤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합니다. 남북 간에는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로워야 된다. 전쟁은 싫다.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 이렇게 시위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타 언론에서 지원 사격 좀 해주고 또 여론조사 해보니까 국민 지지율이 75% 나왔어요. 그러면 또 명분되고 좋지 않습니까? 이래서 요술봉, 마술봉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가정이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여론이 정치를 알아서 한다. 이거 너무 위험해요. 저 과거에 왕궁에서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 당시는 이제 난제가 많으면은 운해 이런 데 많이 맺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는 게 뭡니까? 용하다는 점쟁이, 용하다는 무당. 이런 경우가 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좀 안 풀리면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쪽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립니까? 무당이 다스립니까? 앞에서 왕이 진두지휘 하지만은 무당이 다스린 것 같이 돼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실제 그런 애가 많았고 그래가지고 잘된 나라는 또 없었죠. 그래서 여론이라는 마술봉이 지나치게 커지고 지나치게 힘을 발휘하면 월권이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서로 평등하게 형평성 한다 뭐한다 안 하면서 많이 읽어봅니다. 참 추천이 어떻게 보면 인색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댓글 볼 때 재밌게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볼 때마다 추천 열심히 합니까? 아니면 좀 어떨 때는 신심남을 안 할 때는 대충 보고 그렇습니까? 아마 많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수백 개, 수천 개 나온 게 참 의아한 경우가 나는 계속 많았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시간 날 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급속하게 그런 현상이 날 때가 있어요. 막 엉뚱한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현재 기사하고 그 전에 올라왔던 글하고 다른 반대 글이 폭포처럼 올라오는데 좀 있으면 그 올라온 글에 끝없이 추천이 달린다는 것이죠. 폭발적으로. 그런데 그게 시간이 언제 주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물론 어쩔 때는 낮에도 있고 뭐 그런데 이 밤 12시 넘고 한참 지나서 그럴 때 좀 더 한 것 같고 특히나 날이 뜨기 전에 새벽에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전에 새벽에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보니까 엄청나게 달려가지고 그 변화를 줘버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속으로 결론이 이거는 댓글 조작 부대가 있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뭐 북한 사이버 전사 해가지고 북한 쪽에서 그 군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 나와서 정말 전문적으로 그 개입하고 조작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게 실제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조직적인 그런 게 없고는 그렇게 대량으로 달리겠냐 나는 그런 의문을 전에 가졌다는 것이죠. 뭐 그 뒤로는 또 바쁘고 내 마음속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해서 그 뒤로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내 말을 듣는 분들 중에 시간이 있거나 관심 있고 궁금하신 분들 한번 지켜보세요. 요즘 스마트폰 좋잖아요. 딱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언제 남이 다 잠들어 있을 때라든지 그럼 6시, 새벽 6시라든지 뭐 이럴 때 좋을 거 아니에요. 5시도 찍어본다든지 아무튼 자기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에 한번 지켜보고 촬영해 보시면은 그 댓글 추천이 증가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폈던 거 벌써 3년 전인가 그래요. 그때 좀 촬영 좀 해놨을 건데 뭐 그때는 또 그런 거 할 줄도 몰랐고요. 아무튼 얼마든지 그것이 조작될 수 있다. 이게 다스린 것 같이 돼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실제 그런 애가 많았고 그래가지고 잘된 나라는 또 없었죠. 그래서 여론이라는 마술봉이 지나치게 커지고 지나치게 힘을 발휘하면 월권이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서로 평등하게 형평성 맞게 서로 상호 조화 속에 견제 속에 이렇게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를 붙든 어느 한쪽으로 힘이 몰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여론이라는 이런 애매한 추상적인 게 무엇을 좌우한다. 그것도 곤란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그래도 국민이 지혜롭게 벗어나야 되는데 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론이 왜 문제인가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론 지지가 높고 여론이 국민이 원하고 이것이 전부 정도고 맞고 뒤에 후유증이 없고 그럴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론이 모이는 곳이 힘은 될지라도 그것이 국가적으로 바른 길이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론 형성은 어디서 할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룹으로 여론은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보편적인 어떤 좀 공식적이랄까 그런 여론, 그거는 어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여론조사에서 이래 나왔다. 이건 믿든 안 믿든 그걸로 확인하는 길이 있죠. 그건 공식이니까요.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저 네이버다 어디다 기사 밑에 댓글들 보면 나오죠. 댓글이 뭐 10,000개도 달리고 3,000개도 달리고 500개도 달리고 그러겠죠. 관심도가 높으면 많이 달린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추천이 나오고 그 추천받은 글 내용이 뭐냐, 이제 이런 걸로 쭉 보면 여론이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언론에서 매일 시간 뿜어내는 그 기사 타이틀 내용, 이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무더기로. 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이것이 여론을 또 항배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직적이든 아니면 조작적이든 어쨌든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언론의 그 홍수, 그 영향을 국민들은 많이 받아요.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젖어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방향을 보면 여론이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만 잘 다루면은 여론은 문제 없겠다. 물론 이 마술봉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또 쉬운 마술병이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를 하겠다. 남북 간에 대화하고 또 유대 강화하고 뭐 한마디로 퍼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여론이 70% 찬성이다. 국민이 환영한다. 그럼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어떤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합니다. 남북 간에는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로워야 된다. 전쟁은 싫다.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 이렇게 시위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타 언론에서 지원사격 좀 해주고, 또 여론조사 해보니까 국민 지지율이 75% 나왔어요. 그러면 또 명분되고 좋지 않습니까? 이래서 요술봉, 마술봉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가정이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여론이 정치를 알아서 한다. 이거 너무 위험해요. 저 과거에 왕궁에서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 당시는 이제 난제가 많으면은 운해 이런 데 많이 맺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는 게 뭡니까? 용하다는 점쟁이, 용하다는 무당. 이런 경우가 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좀 안 풀리면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쪽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립니까? 무당이 다스립니까? 앞에서 왕이 진두지휘하지만은 무당이 다스린 것 같이 돼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실제 그런 애가 많았고 그래가지고 잘된 나라는 또 없었죠. 그래서 여론이라는 마술봉이 지나치게 커지고 지나치게 힘을 발휘하면 월권이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서로 평등하게 형평성 맞게 서로 상호 조화 속에 견제 속에 이렇게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를 붙든 어느 한쪽으로 힘이 몰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여론이라는 이런 애매한 추상적인 게 무엇을 좌우한다. 그것도 곤란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그래도 국민이 지혜롭게 벗어나야 되는데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론이 왜 문제인가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론 지지가 높고 여론이 국민이 원하고 이것이 전부 정도고 맞고 뒤에 후유증이 없고 그럴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론이 모이는 곳이 힘은 될지라도 그것이 국가적으로 바른 길이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론이요. 그럼 역대로 옛날에는 어느 정도 높았는가 이따 좀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령별로 이 직무 수행 긍정평가도 40대 이하에서는 90% 초반. 그러니까 완전 그냥 천하통일 한택입니다, 이거. 50대에서는 73%, 60대 이상에서도 69%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70%죠? 참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제 자기 주변에, 자기 동네에, 자기 연령에 이제 이야기해보면 어떻던가요, 여러분? 저 멀리까지는 놔두고 때 대통령 초기 지지율을 한번 봅시다. 노태우 전 대통령 57%입니다. 그렇게 처음 딱 시작할 때는 높죠. 그런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높아요. 71%. 그러면 왜 그렇게 높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군사 독재는 끝나는가 보다. 이제 이런 시점에서 국민 전체의 기대가 한껏 높았을 때죠. 그러니까 저 정도 나와도 초기에는 그럴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그 당시는. 그리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71%입니다. 왜 이때도 높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굉장히 참 힘들게 당선됐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높을까? 높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전에 IMF가 터져가지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어받아서 IMF를 벗어나니 회복하니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IMF 참 그 순간에는 전 국민이 놀라고 비탄에 젖었습니다. 나라가 정말 망하는가 이래가지고. 왜? 그거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그런 시점,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기대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특별한 게 이제 없었기 때문에 60%선, 이명박 전 대통령 52%선입니다.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굉장히 압도적으로 당선됐잖아요.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도 52% 나와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51.6%로 당선됐던가 그렇죠. 그래도 44%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시당초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이러면 오히려 낮아졌네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압도적으로 당선 안 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초기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네요. 자, 문재인 대통령 83%입니다.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큰 이슈는 사실 없지 않냐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